네,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뭐 최근에 4일 동안 연속 폭락이죠. 뭐 1% 이상이면 뭐 보통 폭락입니다. 시장이 1% 이상이면 폭락이에요. 근데 그런 연속 폭락을 지금 4일째 보이고 있고, 그 전에도 지금 누적적으로 피로감이 굉장히 쌓인 상태. 더 나아가서는 작년 10월, 더 나아가서는 1년 7개월째 누적된 피로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막바지라고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게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월간 단위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월요일도 또 빠질 수 있어요. 화요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점점 더 반등의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일정이 다가오고 있고 무조건적인 것은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만 증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볼 때 포기하기는 조금 아까운 상황이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일단 뭐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뭐 증시 저평가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평가를 극심하게 겪었다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뭐 PBR 0.8이라고 해서 뭐 다 저점이 아니라 0. 말 그대로 0.7 찍었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저평가에서 다시 원위치 돌려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신용 잔고 문제, 그다음에 예탁금 문제 이런 것들 다 진행되는 과정인 속인 거니까 얘가 그래서 오늘이 저점이냐 내일이 저점이냐 이런 거를 딱히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제대로 매매를 못 하고 있어요. 투자를. 그러니까 매매는 하는데 매매는 이제 하락 방향으로도 매매할 수 있는 거니까 공매도나 뭐 풋 거래를 통해서 옵션 거래를 통해서 하락 방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매매는 하되 적극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해서 땡기질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개인들도 바닥에서 매도를 안 해주고 있는 거고 오늘 장중에 10시 50분 기점으로 10시 53분 기점으로 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한 방에 빠른 속도로 대거 이탈이 나왔어요. 160억 정도 여기서 요 분봉 3개에 160억 개인 매도가 나왔어요. 이게 저는 어쨌든 강력한 신호 중에서 여러 가지 신호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도 273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서 어제도 신호가 그래도 나름 셌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현재 그걸 능가하는 악재들이 너무 좀 많이 널브러져 있다 보니까 그걸 깨버리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개인들이 160억 그러나 다시 개인들 채웠어요. 다시 사고 또 개인들이 막판에 팔면서 끝났어요. 개인들의 매수는 지금 정신 없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리가 여기고 이거를 대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냥 손을 놔버려야 되나? 그래서 놨더니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 나오면 어쩌지? 다시 사고 그래도 또 외국인들이 올려줄 때마다 또 놔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심리가 아주 극약인 거죠. 극약. 지수 빼볼까요? 파란 선 비교해보세요. 외국인들하고 개인 반대죠. 외국인들이 지금 개인들을 진짜 그림을 그려보자면 외국인들이 위해서 개미를 가지고 놀고 있는 그림밖에 연상이 안 돼요. 거의 들었다 놨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량을 야금야금 가져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안 팔아줘요. 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들이 정말 편하게 매도를 안 해주고 쉽게 매도를 안 해줘요. 이 밑바닥권에서 이렇게 폭락한 위치에서 안 팔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팔아주는 만큼 시간을 많이 끌 수밖에 없고 또 그만한 시장 환경이 계속 대외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지금 극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극복이 지금 당장 안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어제와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제 미사일에 대한 악재는 어제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빅텍 미사일 때문에 올라왔지만 오늘 5% 빠졌어요. 그러나 말이 바뀐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장 끝나고 저녁 때 바뀌었어요. 어떤 말이 바뀌었죠? 어제 발사된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게 5월 9일과 5월 9일에 썼던 그 기종과 같은 기종이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장 끝나고 장중에 그렇게 나왔는데 장 끝나고 저녁 때 아니다 새로운 것이다라고 번복을 했죠. 이것 때문에 이 미사일에 대한 악재는 시장에서 한 번 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얘보다도 더 큰 것은 이제 계속 일본과의 마찰인 거죠. 어쨌든 이게 해소가 돼야 돼요. 해소는 어떤 식으로 돼야 돼요? 화해하고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되면은 당연히 시장은 멀리 가겠죠.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파동이 나올 거냐면 어떤 파동이 나올 수 있냐면 이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 물론 이렇게 해서 투매 만들고 올라오잖아요. 출렁이 얘기했죠.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횡보를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올라갈 때가 이제 그런 타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때가 될 것이고 이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는 그 악재가 소멸이 아니라 확정만 지어주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시작되려면 지금으로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계속 지금 불안감이 이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화이트리스트 일본에서 지정한 화이트리스트에 제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지금 불안감을 갖고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크죠. 무역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려감 때문에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지어주면 그래 뭐로 됐든 간에 제외를 시키든 아니든 확정을 지어주면 거기서부터 시장은 이제 뭐 일까 말까인 것들이 없네 라고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거는 이 상황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악재를 동반한 뭐 개별 종목이라든지 시장 다른 상황들 몇 년 전에 이제 다른 상황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정을 지어주는 게 그걸 이제 필요로 합니다. 뭐가 됐든 뭐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확정을 지어주는 게 일단은 시장 하락이 멈출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거고 그 전에 먼저 뭐 오버페이스였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뭐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안 멈춰준다면 이게 확정되는 시기. 근데 그게 언제일까요? 8월 2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더 빨라졌어야 됐는데 아베의 휴가 일정 때문에 화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밖에 안 하는 그 회의 정례 회의를 그게 미뤄져서 일주일 미뤄져서 원래 오늘 그게 공표가 됐어야 맞는 건데 휴가 중이라고 하면 아베의 휴가 때문에 한 주가 미뤄진 거죠. 그래서 일주일 더 우리 시장이 고생하게 되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원래 같으면 이제 오늘 강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베가 휴가가 아니었고 확정을 지어줬다면 그러나 그렇지 못했고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일정이 이제 오전에 이제 그 종교계 분들하고 오찬이 있었는데 제가 그 뉴스에 잠깐 충격을 좀 먹었어요. 뭐 지금 이제 불교계 분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말을 꺼낸 게 기사화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그런 거죠. 국민 통합이 되면 즉 국민 마음이 모였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이렇게 뭐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낼 수 있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 국민들 마음이 통합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정말 사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풀어보자면 지금 뭐 다른 건 뭐 정상적으로 돼서 뭐 잘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뜻을 안 따라주고 그 한마음 한 뜻이 안 된다.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이거 시장 음?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생긴다면 정말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해야겠다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버린 거죠. 단기성을 단기적인 단기 종목에 좀 더 비중 높여야겠다. 다음 주는 더 특히 일단은 국민 대통합이 돼요?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 그건 당연하지 않아요. 무슨 어떻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국민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통합은 어렵습니다. 한마음 한뜻 그건 20년 전 얘기예요. 어려워요.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의견이 있을 뿐이지, 응? 그 대다수의 의견 좀 그런 게 있을 뿐이지 다수의 의견이 있을 뿐이지 통합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뭐 그게 공식 석상인지 비공식인지 뭐 오찬이니까 뭐 비공식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인터뷰를 해서 기사화 된 거니까 그게 조금 좀 실망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제 나온 뉴스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처음으로 친기업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기업들의 세금을 조금 절감해 주는 건데 요것도 이제 충격적인 게 이제 처음으로라는 거죠. 처음. 그동안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이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처음으로. 이것도 사실 충격이었어요. 어쨌든 뭐 지금부터라도 친기업 정책을 하나씩 해보겠다. 이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것 같아요. 진작에 임금 최저임금 문제를 이렇게 너무 좀 오버해서 하지 않고 적절히 좀 기업들의 상황에 맞게 좀 조절해서 했어야 되고 그 이제 노동계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 기업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잖아요. 뭐 그거를 이제서야 좀 하나씩 치료를 해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임금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투자가 최소화됐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이제 성적표는 투자 설비 쪽에서 거의 뭐 바닥을 찍었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일단 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을 올려주지 그 규정대로 최저임금 규정대로 올려주지 않으면 그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고 파업하고 그러면은 또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으로 정한 것부터 챙기기 위해서 후순위로 투자를 후순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잘 안 했죠. 투자 설비 작년도 최저였죠.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들이 있어야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더뎌졌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니면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든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참 기업하기 힘들었고 힘든 시기였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세금을 이제 감면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정책들이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뭐 나아지겠죠. 이제 시작했으면 그 추세를 이어가겠죠. 좀 더 그 다음에 최저임금 문제가 좀 더 이제 유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주식도 급등하면 조정이 나오듯이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년도가 됐든 한 3년 동결을 하든 아니면 뭐 역으로 좀 줄어들든 하여튼 뭐든 간에 지금 급등을 막아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내년도에는 뭐 2.3%인가 밖에 안 오르죠. 그것도 올리는 것도 사실 너무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뭐 그렇게 되면서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맞춰갔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는 일단 기업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5천만 국민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 1,000만 명 중에서 적극적인 투자층 100만 명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기업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입장을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기업들만큼 더 힘들죠. 뭐 이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뭐 수입은 줄어드는데 급여는 줘야 되고 직접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도산하는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뭐 되게 지금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그 자영업자들이 참 힘든 시기였죠.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다른 문제들도 있고 하면서 정책적으로 하여튼 좀 이제부터라도 친기업적인 어떤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유럽 따라 그런 복지를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성장률을 지금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마당에, 물론 뭐 성장률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다 성장을 했으면 당연히 성장률이 마이너스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유럽 국가랑 다르잖아요. 분배도 그 나라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문재인 케어 뭐 이런 뭐 의료 복지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아직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기업들이 더 주가가 올라가는 게 6개월 뒤에 기업들 전체적으로 6개월 뒤를 최소한 6개월 뒤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 속에서 굉장히 저점 국면에 계속 맞이해 있었던 거고, 그나마 이제 뭐 다행스럽게 봐야죠. 지금이라도 친기업 정책을 시작했다는 거, 하나라도 이제 했다는 거, 앞으로 더 그렇게 하나둘씩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법인세나 등등 뭐 그 임금 문제 이거 말고 또 많겠죠. 그리고 잉여금을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 기업들이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더 세금도 올려도 되고 올려야 하고 어떤 임금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아니 기업들은 잉여금을 쌓아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업 경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왜 번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국가도 잉여금이 없으면 부도가 나죠. 국가 부도의 날 영화에서도 외화가 자꾸 줄어드는 게 그 밑에서 나오잖아요. 자막으로. 그쵸? 외환 보유액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잉여금이 줄어들고 국가에 돈이 없으면 당연히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잉여금이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 큰 기업일수록 잉여금이 더 커야 되는 거고. 최근과 같은 일본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이런 악재들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대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잉여금을 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잉여금 때문에 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임금으로 나눠주고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조금 좀 생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주식 경영 기업적인 생각에서는 입장에서는 뭐 그게 입장이 아니더라도 그게 사실 정상이에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돈을 이렇게 벌어 오잖아요. 그거 모아서 저금 안 해요? 저축하잖아요. 다 잉여금이라고요. 근데 우리 예금 통장에 이렇게 돈 있네. 이거 어디 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잉여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비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친기업적인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주식들도 이게 기업이 다 주식들이 다 기업을 나눠 갖는 거니까 다 그래야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라도 다른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지내줬으면 좋겠고, 그게 다 서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수급적인 문제. 자, 수급적인 문제. 오늘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뭐 사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긴 했고, 코스피는 특히 뭐 1100억 정도 샀습니다. 종가로도 좀 많이 산 모습이 보이죠? 종가로 좀 많이 땡겨놨어요. 다음 주는 주봉상 양봉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양봉이 되려면 마지막에 올라줘야 되는데 금요일은 크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 화이트리스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많이 땡겨놨고 개인들은 팔았고,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은 조금이나마 샀습니다. 개인들이 안 팔아서 문제지 최대한. 그 다음에 선물은 최근 들어 이제 기관 쪽에서 방어를 해주기 시작했고, 특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투자 쪽에서 하락 쪽보다는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자금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도 샀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게 투신권이 지금 바닥권에서 좀 밀리는 구간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투신은 정말 효율적인 매매를 하는 투자 주체인데
시장가 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외국인에 비해 작은 돈을 쓰지만 당연히 작죠. 작지만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투신이 매수하는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괜찮아요. 투신이 매도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는 혹은 보험이나 은행 같은 투자 주체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매매를 해요. 뭐 깔아서 매매를 한다든가 저점에다가 호가 대놓고 한다든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천천히 합니다. 근데 투신권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도 적극적으로 밀면서 하기 때문에 투신이 매도하는 경우는 약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최저점에서 매도를 또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신이 매도를 하는 경우는 보통 저점 구간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매수를 하는 경우도 고점 구간에서 많이 나와요. 그건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의 못지않은 힘을 가졌고 외국인과 투신이 동반 매수하는 그런 날이 훨씬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날이 될 겁니다. 특히 투신은 외국인에 비해서 조금 더 중소형 종목들을 좀 더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고 제가 투신권에 주목을 하는 이유도 중소형 개별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오늘 수급적인 측면은 뭔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개선이 되어 가고는 노력을 보인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저점을 만들었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요거 이제 시장에 대한 기술적 한번 보죠. 자 10월달 정말 굉장히 지금 극심한 하락을 보였을 때죠. 이때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때 두껍게 요 각도와 이 크기가 동일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버페이스 급반등이 나왔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길게 보면 이 각도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다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다 왔어요. 그러나 저거는 이제 길게 보는 상황이고 만약에 얘가 이걸 통해서 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도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방어를 못 해줬기 때문에 이제 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근데 거기서는 요 크기와 이 크기가 같아지는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침 그때가 금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열려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로 보면 이미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어떤 변화의 가장 큰 기점이 될 것 같아요. 7월 말. 정말 7월 달 미리 좀 끊어주길 이게 시장이 멈춰주길 바랬지만, 워낙 많은 악재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속절없이 밀려버렸고,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닥은, 방금 전에 제시해드린 그 정도 라인에서 어떤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사이에 결정이 날 거고, 정말 마지노선으로 가면 금요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화이트리스트 이게 지금 예상되는 거랑 좀 다르게 간다 하면은 또 거기에 또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이렇게 대비를 좀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까지 내려갈 거니까 지금 뭐 거래 없이 밀리는 거를 팔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하기엔 좀 늦었어요. 종목이 만약에 종목들이 그런 것들은 좀 늦었어요. 그러나 최대한 자금이 돌게 된다면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압축해서 좀 바로, 아니면 혹은 찍고 턴할 때 강력한 것들이 있어요. 이때 10월달에 러셀 같은 것들, 혹은 첫날 올라갔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그냥 독보적으로 그냥 상한가 쳤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그런 것들을 일단 한 3종목 정도 이렇게 옮기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아니 두세 종목, 아니면 비중을 한 30% 정도를 그렇게 옮겨버린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대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돈이 되는 것들 먼저 챙겨보고 돈이 만들어지는 대로. 어쨌든 지금은 뭐 누구나 다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 99%는.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이다. 아베가 뭐 그게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이미 나쁜 쪽을 다 시장은 예상하고 나쁜 쪽으로 다 흘러나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만 지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언제 확정 지어줄지는 일단 금요일이라고, 보통 8월 2일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거의 뭐
추정하고 있죠. 거의 뭐 반확정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거, 테마는 어쨌든 지금 이제 일본 무역 전쟁 쪽이 가장 강력하고, 근데 그게 이제 새롭게 계속 생겨요. 오늘 같은 경우는 디알텍이 이제 새롭게 뭐 그런 명성 TNS나 디알텍이 새롭게 생긴 어떤 무역 분쟁 수혜주고 또 생길 겁니다. 계속 생길 거예요. 한국가의 기반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서 많은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 불매운동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게 어제 말씀드렸던 반대 매매 관련된 거. 오늘도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반대 매매의 압박이 좀 더 커졌을 겁니다. 당연히 커졌죠.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듯 이제 문자나 이런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용이나 스탁론 쓰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담보 비율이 내려갔으니까 변제하지 못하면 반대 매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오늘도 아침 8시 40분에 하한가 주문이 처음부터 많이 걸렸죠. 하한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셨다면 어제 제가 보실 분은 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월요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특히 어제 예시로 말려드렸던 아진산업회 같은 경우는 신용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 신용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 그대로 또 다 반대 매매가 사인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급락을 한 거죠. 다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반대 매매 물량이 8시 40분에 월요일에도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신용 잔고가 다시 9조 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흐름이 나오면 정말 결정적인 저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니까 8시 40분에 예상 호가가 하한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뭐 저도 뭐 밥을 못 먹으면서 좀 장 중에 아무것도 좀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사 하나 더 보면서 뭔가 바뀔 만한 내용들이 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냐 이렇게 좀 보면서 최대한 다 이제 시장이 흘러갈 때 이제 찍고 턴할 때 뭔가 더 나은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 또한 노력을 할 테니 일단 최대한 마음 굳게 잡으시고 또 놔버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놔버린 개인들이 조금 보였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아침에 160을 갑자기 한 방에 팔아버리는 것들 등등.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 놔버리는 경우가 거기서부터가 이제 스타트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마지막에 정말 나는 달라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 놀 때가 거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일단 뭐 견디셔보시고 일단 신용 미수 스탁론 아니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리고 뭐 아베도 휴가인데 뭐 문 대통령이 원래는 7월 말부터 뭐 8월 초까지 휴가 일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뭐 고민 중이든가 아니면은 뭐 결정을 못했든가 뭐 그런 기사도 있었더라고요. 참 그것도 황당해요. 아니면 나서서 지금 휴가 반납하고 뭐 그렇게 할 텐데 나서서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뉘앙스가 국민들 탓으로 돌리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다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뭐 그게 뭐 정치를 떠나서 좀 충격적이었고, 하여튼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요. 뭐 주말 사이에는 태풍 6호 태풍 나리가 일본을 완전히 뒤덮는다고 하는데 도쿄 쪽으로. 우리나라도 태풍이네요. 우리나라도 비도 장마 태풍인가 태풍이 아니라 장마. 우리나라 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비 피해 없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온다고 하네요. 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좀 충전 좀 하시고 다음 주는 좋은 시장이 펼쳐지기를 좀 기원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